안녕하세요, 영천입니다. 이번에는 멀티스레드 렌더링을 해볼 거예요. 앞에서 앞에서 렌더링 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커맨드 리스트 풀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멀티스레드 렌더링을 할 건데, 멀티스레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스레드 풀도 필요한데, 스레드 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냥 여기 샘플 가지고 바로 설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D3D12 같은 경우에는요, 좀 자동화된 게 자동화가 잘 안 돼 있지. 자동화 개념이 없지. 그래서 멀티스레드 렌더링을 안 하면 무조건 느려요. 그 GPU가 펑펑 놉니다. 그 D3D12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열쇠는 GPU가 놀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바쁘게 쑤셔 넣어야 되는데 렌더링 커맨드를 쑤셔 넣고 계속 익스큐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의 핵심적인 거는 첫 번째는 중첩 렌더링. 뭔가 그 GPU가 렌더링을 하는 동안 CPU가 그걸 웨이트하면 안 되고 GPU가 일을 완료할 때까지 대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프레임 렌더링을 준비하는 게 이제 저는 그걸 중첩 렌더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작업이 우선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GPU 점유율이 만족스럽게 올라가지 않을 텐데 노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GPU한테 빡시게 일을 시키려면 GPU의 하드웨어 큐에다가 작업을 막 쑤셔놔야 되거든요. 얘가 GPU가 일을 끝냈든 말든 간에.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멀티스레드로, 그러니까 이 렌더링 D3D12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커맨드를 먼저 레코딩을 하고 나서 걔를 익스큐트하게 돼 있는데 렌더링 커맨드를 기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여보자 이거지. 뭐 상식적으로 렌더링 오브젝트가 1개 있는 거랑 4,000개 있는 거랑 산술적으로 실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1개 렌더링 할 때보다 4,000개 렌더링 할 때가 커맨드 작성 시간이 4,000배 길어질 거 아니에요. 뭐 실제로 4,000배는 아니겠지만. 자, 그럴 경우에 만약에 멀티스레드 4개를 써서 4코어로 다 동시에 작업을 한다면 4,000배 늘어질 게 1,000배 늘어지겠지.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개수가 많아서 처리량 때문에 레코딩하는 총 시간이 길어질 경우 걔를 병렬로 처리해서 n분의 1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요는 이래요. 지금 보면 앞에 그림들하고 대충 비슷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자, 일단 보면 렌더링 큐가 3개죠. 렌더 큐가 3개예요. 4개, 4개. 4개. 뭐 렌더링할 오브젝트는 현재 5개 정도 대기상 여기 컨텐츠를 해서 렌더링 하려고 하는데 렌더링 큐가 4개 있어요. 일단 4스레드로 가정을 할게요. 스레드는 4개를 쓸 거고 스레드를 4개 쓸 때는 이건 뭐 사실 여러 가지 아키텍처가 있겠지만 제가 샘플을 작성할 때 최대한 쉽게 짰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별로 이쁘진 않지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스레드가 4개면 싱글 스레드일 때 렌더링 큐 하나 썼잖아. 그죠? 그리고 커맨드 리스트 풀도 하나 썼죠. 정확하게 하나는 아니지만 그 중첩 렌더링 때문에 중첩 렌더링 일단 논외로 치고. 그럼 스레드가 4개가 되면 렌더링 큐 4개 쓰고 스레드 풀도 4개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뭐 렌더링 큐 하나 쓰는 방법이나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로 하더라도 커맨드 리스트 풀도 하나만 쓰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락을 걸어야 돼요. 어디선가 한번 락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락에서 동기화하는 비용 때문에. 그래서 안 쓰는 게 최상이에요, 사실. 여기선 지금 제가 락을 거의 쓰지 않으려고 다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멀티스레드일 때 그러니까 스레드가 추가되는 만큼 렌더링 큐랑 커맨드 리스트 풀도 여러 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스레드일 때 렌더링 큐 4개 쓰게 되어 있는 거고요. 얘가 렌더링을 걸면 쭈쭈쭈 그릴 텐데 첫 번째 들어갈 때 렌더링 큐 제로에다가 넣는 거지. 두 번째 오브젝트 1 아니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냐? 2개까지 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거 여기 나머지 2개 일로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남은 하나는 일로 들어갔죠.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실제 구현에서는 하나씩 집어넣어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번갈아 가면서 라운드 로빈으로 어떤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스레드 개수만큼의 렌더링 큐가 있고 걔들한테 나눠 담는다는 거. 어떻게든 나눠 담는다는 거.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엔드렌더 앞에 예제와 마찬가지로 엔드렌더 가서 렌더링을 실제로 할 텐데 각각의 스레드들이 자기한테 할당된 렌더링 큐를 억세스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락이 필요 없죠. 그리고 렌더링 할 때 커맨드 리스트 필요하죠. 커맨드 리스트 우리는 이제 앞에 예제부터 커맨드 리스트 풀을 쓰기 시작했는데
커맨드 리스트 풀도 스레드마다 따로 주면 돼요. 그럼 락 걸 필요 없죠. 그래서 각각의 커맨드 리스트 풀로부터 필요한 커맨드 리스트를 할당받아가지고 여기서 렌더링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 되게 심플해요. 필요한 자료 구조는 렌더링 큐, 렌더 큐, 커맨드 리스트 풀이 있어야 되고, 스레드 풀은 자료 구조라기보다 이게 기법인데 이거는 이제 코드 보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 스레드 풀은 그냥 합쳐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 뭐 앞에서 계속 다 설명했던 얘기예요. 그냥 앞에 복습이고, 렌더링 큐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 돼 있고, 이건 커맨드 리스트 풀이고,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루 풀로부터 할당받아가지고 여러 개의 커맨드 리스트 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는 400개씩 나눠서 렌더링 했잖아요. 그 커맨드 리스트 하나당 400개씩 렌더링을 했는데, 그렇게도 쓰고, 예, 아니다. 예. 자, 그리고 스레드 풀이라는 게 있는데, 스레드 풀은 뭐냐면 보통 구현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개요 자체는 메모리 풀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뭐 앞에 예제에서 커맨드 리스트 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걔네들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원, 여기서는 지금 스레드 풀이니까 스레드가 되겠죠. 스레드들을 미리 생성을 시켜놓은 다음에 웨이트를 시켜놔요. 웨이트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을 마치 수영장에다가 저장해놨다고 보는 거예요. 저장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메모리 블럭들을 수영장에 저장해놓고 뽑아 쓰는 걸 메모리 풀이라 부르고, 커맨드 리스트 풀을 수영장, 앞에서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했는데 거기다 담아놓고 꺼내 쓰는 거를 커맨드 리스트 풀이라고 했던 것처럼, 스레드를 어딘가 저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얘네들은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대기를 시켜놨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스레드를 깨워가지고 일 시켜놓고 끝나면 다시 그 수영장의 수영장의 보관인데, 이제 구현이 그렇게 되진 않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코드상으로는 웨이트를 시켜놓죠. 그렇게 웨이트와 어웨이크를 반복시켜서 필요할 때마다 쓰고 안 쓸 때는 대기시켜놓고 하는 게 스레드 풀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요. 이건 지금 워커 스레드가 하나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메인 스레드가 있으면 얘네들을 컨트롤할 때는 보통 이벤트 테이블이라는 걸 써요. 이벤트 테이블이 있고, 워커 스레드는, 얘네 작업 스레드는 이 이벤트 테이블을 다 웨이트하고 있어요. 여기서 웨이트 포 멀티플 오젝트라는 함수를 보통 많이 쓰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4개 있죠. 이 4개의 이벤트에 대해서 웨이트를 하고 있다가 그 메인 스레드에서 set 이벤트라는 함수로 뭐 하나를 깨워. 0, 1, 2, 3, 4개가 있는데 넷 중에 하나 다 깨울 수 있어요. 얘로 이벤트를 시그널 시킵니다. 0번 이벤트 여기서 시그널 시키면 얘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시그널 되는 순간 빠짝하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정확하게 리턴하고 있어요. 여기서 걸려있다가 블러킹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자체는 여기서 while 루프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0번이 시그널 됐네? 그러면 여기서 리턴 값을 까보니까 0이야.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0번 이벤트를 처리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 콜백 프로시저 같은 거를 내가 정의를 해서 코드를 구현을 해서 넣어주면 이걸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하고 내려가서,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while 루프가 있는 거예요. while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웨이트로 가죠. 이 이벤트는 시그널이 되고, 얘가 이 웨이트포 함수 가지고 캐치를 하자마자, 디텍팅을 하자마자 다시 논 시그널 상태가 돼요. 따라서 얘가 요 첫 번째 함수를 실행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while로 돌아가서 다시 웨이트하고 있으면 얘는 이미 여기서 논 시그널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웨이트 걸리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핸드쉐이킹 구조라고 그래요. 얘를 메인 스레드에서 얘를 깨워서 반짝해서 실행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대기 상태. 그럼 얘를 계속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깨우면 돼요. 계속 깨우면 되는데, 얘가 깨어나자마자 바로 얘를 시그널 시키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죠. 얘가 이쯤 갔는데 여기 다시 아니지. 되지. 상관없지. 이제 다만 횟수가 일치하진 않죠. 얘가 깨어나서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에 얘를 다시 메인 스레드가 다시 세트를 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 함수를 들어가자마자 다시 리턴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얘를 세트를 2번, 3번, 4번, 5번 한다고 해서 그 횟수만큼 돌아가는지는 않는다는 거, 그건 주의를 해야 돼요. 그거를 숫자를 맞추려면 메인 스레드도 얘 작업을 웨이트하는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할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벤트를 세팅을 합니다. 0, 1, 2, 3인데 1번 이벤트를 얘가 또 이벤트 세트를 해요. 시그널을 시키면 또 웨이트하고 있다가 또 반짝이 깨어나. 근데 리턴 값을 보니까 1이 나와. 이게 0, 1, 1번째 인덱스니까. 그러면 1에 할당된 작업을 하고 또 while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웨이트 상태로 가는 거죠. 3번.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때는 맨 마지막 번이 종료거든요. 종료 이벤트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이 이벤트를 시그널을 시키면 얘가 또 반짝해서 깨어난 다음에 3번 엔드 스레드, 이거 EX 했어야 되는데 어쨌건
나 지금 종료하라고 하고 스레드가 스스로, 그래서 엔드 스레드 보통 실제로는 엔드 스레드 EX 함수를 씁니다. 하고 리턴해서 끝나는 거. 그럼 이 스레드가 우아하게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혹시나 하자는 말이지만 스레드 프로그래밍 안 해보시는 분들 스레드 종료할 때 터미네이트 스레드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종료시켜야 돼요. 스스로 알아서 리턴하면서 종료해야 돼요. 스레드 자신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런 워커 스레드들을 여러 개 두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거 4스레드니까 4개 있죠. 다 구조는 똑같아요. 그럼 이벤트 테이블은 여러 개 써야 되겠네? 그죠? 스레드마다 통신을 해서, 이건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와 워커 스레드 간의 통신을 이용해서 이벤트 테이블을 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스레드 개수만큼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메인 스레드도 얘네들을 모두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루프를 돌면서 두두두두 깨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0번 이벤트에 대해서 4번 루프를 돌면서 여기 요 P-스레드 디스크립터 리스트라는 거는 요곡에 담겨져 있는 메모리예요. 이렇게 4개가 있겠지. 스레드가 4개니까 루프를 돌면 따다다다닥 깨우면 얘네들이 따다다닥 일어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요게 스레드 풀입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이제 그럼 우리는 멀티스레드 렌더링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이제 스레드 풀인데 여기에 커맨드 리스트 풀을 추가했어. 커맨드 리스트 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맨드 리스트 풀을 한 개만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스레드가 4개고 이걸 하나를 공유하려면 이거 하나 이 커맨드 리스트 할당해 갈 때마다 락을 걸어야 돼. 어딘가에서는. 그러면 더 느려져요. 더 늘어진다기보다 생각보다 안 빠를 거예요. 그 부분에서 락을 걸어야 되니까. 따라서 비교적 메모리의 낭비가 조금 있겠지만 스레드마다 커맨드 리스트 풀을 하나씩 따로 주면 락을 걸 필요가 아예 없죠. 그래서 지금 스레드마다 커맨드 리스트 풀 하나, 렌더링 큐 하나 이렇게 준 거예요. 주르륵 붙어 있고 이 상태에서는 지금 렌더링 함수가 밖에서 하나 호출을 했어요. 렌더링 함수 하나 호출을 하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렌더링 큐.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여기다 집어넣어요. 라운드 로빈이야. 이런 거 보통 라운드 로빈이라고 그러죠.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0123 0123 0123 하면서 쑤셔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쑤셔 넣다가 다 넣었어. 다 집어넣었어 이제. 하고 보니까 각각의 렌더링 큐에 이만큼 쌓여있죠. 지금 렌더링할 오브젝트 포인터랑 걔네들 파라미터 행렬 같은 거에 들어갈 텐데 여기 다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려야 되겠지. 그릴 때가 된 거지. 엔드랜드 하면 그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셋 이벤트로 지금 이건 여기에 지금 0번 얘네가 이게 뭐 드로잉 하는 거라고 쳐요. 그래서 0번 이벤트를 세트를 시키는 거예요. 루프를 돌면서 빠바바바바 깨어났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깨어나서 이 커맨드 리스트 풀로부터 아까라고 해야 되나? 이 먼저 번 샘플에서 렌더 큐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할 때 커맨드 리스트 풀을 전달을 해줬고 커맨드 리스트 풀로부터 리스트를 하나씩 할당받으면서 거기다 쫙 레코딩을 했잖아요. 이제 그 작업을 메인 스레드가 아니라 얘네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쭈루루룩 이 커맨드 리스트 풀에서 할당받아가고 쭈루룩 다 레코딩을 하고 다 렌더링 큐에 있는 거를 다 비웠으면 마지막에 execute 커맨드 리스트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동안 메인 스레드는 뭐 하느냐? 웨이트예요. 여기서 앞에 그림을 안 그려놨네. 메인 스레드는 여기다가 표시는 안 하는데 그렇게 일을 시켜놓은 다음에 얘는 뭐 하냐면 여기서 얘네들이 작업을 완료했는지를 대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디멘트 하고 나서 무작정 쭉 지나가는 게 아니야. 거기서 얘네들이 작업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다 끝나면 얘네들은 다시 여기 다 비워져 있고 렌더링 큐 다 비워져 있고 이렇게 넘어가서 와일로 돌아가서 여기 다시 쭈루루루 다시 웨이트 상태가 되는 거고 그쯤에 메인 스레드는 이놈들이 모두 작업을 끝냈고 대기 상태로 갔음을 확인하고 나서 이후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도 사실 동기와 별도의 뭐 크리티컬 섹션이라든가 뮤텍스나 이런 걸 써서 동기화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핸드쉐이킹 방식, 이게 정말 전형적인 핸드쉐이킹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셋, 넷, 5개씩 뭐 지금 20개인데 20개 렌더링을 하는데 적어도 이 상태에서는 레코딩을 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싱글 스레드 했을 경우에 커맨드에서 레코딩하는 비용이 20개치가 들어간다면 산술적으로 절대 그렇게 되진 않지만 산술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지금 그 시간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5개씩만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 절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아마 4배까지는 아니어도 2.5배 정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론적 배경이고요. 실제로 돌려볼게요.
일단은 성능 그냥 일단 돌아가는 것도 먼저 볼게요. 아이고. 지금 2000프레임 넘게 나오죠. 2200프레임 나오죠. 2155, 2000프레임 좀 나오고요. GPU 점유율을 보면 82%, 85%, 84%이 정도 나오네요. 자, 이게 지금 멀티스레드로 렌더링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케이스로 볼게요. 이것도 제가 여기 유즈 멀티스레드라는 그 프리프로세서를 걸어놨거든요. 얘를 디파인 안 하면 싱글로 렌더링해요. 싱글 스레드 렌더링 하는데 먼저 그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방금 2000 프레임 넘게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야, 요건 싱글로 합니다. 싱글 1183, 1216, 1176, 1200 이 정도죠. GPU 점유율을 보면 54%, 52%, 52 대충 이 정도. 다시 멀티스레드를 쓰면 멀티스레드로 렌더링 하면 다시 2000프레임 넘겼죠. 이거 사실 이것도 그 좀 더 극적으로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어쨌건 뭐 지금 2배까지는 안 되지만 1.8배? 거의 2배 됐잖아요. 거의 2배. 2100프레임이니까 2100프레임에 GPU 점유율도 80% 넘겼으니까 85%, 84% 괜찮죠. 이 정도면. 이거는 멀티스레드 렌더링을 D3D12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20, 30%도 아니고 한 2배쯤 나요 실제로. 뭐 좀 더 잘 짜면 한 2.5배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코드 분석을 해볼게요. 브레이크 찍어가면서 봅시다. 일단 자, 뭐가 달라졌는지 볼게요. D3D12 렌더러 얘는 뭐가 바뀌었을까? 컴페어 위드로. 자, 앞에 프로젝트랑 커맨드 리스트 풀 얘랑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요거 요거 아니야. 요거는 필요 없고. 이 보시면 뭐가 바뀐 게 크게 뭐가 있냐? 역시 맥스 렌더 스레드 카운트라는 상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배가 8로 잡혀는 제가 지금 이거 8스레드 쓰고 있네요. 스레드 개수를 8개로 제한을 해놨는데 어쨌건 얘가 지금 현재 이 데모에서는 최대 8개까지 스레드를 쓸 수 있게 돼 있고 앞에 보면 이런 뭐 커맨드 리스트 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커맨드 리스트 풀이 있지. 그죠? 이거 똑같죠? 커맨드 리스트 풀인데 앞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샘플에서는 싱글에서는 맥스 펜딩 프레임 카운트로 포인트별로 잡혀 있는데 여기서 지금 2차원 포인트별로 잡아놨죠. 맥스 펜딩 프레임 카운트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지? 스레드 카운트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쓰고 있던 지금 그 2칸씩 포인터별로 잡아놨던 놈들을 다 확장한 거예요. 2배씩 아니 2차원으로 확장을 하고 현재 8개로 스레드를 8개 쓸 거니까 8 곱하기 2가 된 거죠. 이걸 좀 더 이런 스타일이 매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깔끔하지 않은 건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싱글 스레드 코드였는데 얘를 멀티 스레드로 바꿀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코드 정리는 나중에 하면 돼. 이걸 우아하게 짜는 건 나중 일이고 이거를 기능적으로 멀티 스레드 코드로 바꿀 때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직관적인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리소스, 렌더링 할 때 필요한 리소스가 커맨드 리스트 풀이랑 렌더링 큐인데 얘네들을 스레드 개수만큼 늘린 거지. 이렇게 뒤에 꺽쇠를 하나 치고 배열을 2차원으로 확장을 하면서 스레드 개수만큼 늘린 거예요. 이게 제일 직관적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뭐 나중에 좀 더 이쁘게 만들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이 락이 필요 없어요. 락을 안 걸어도 돼. 아예 락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필요한 리소스가 그 렌더링을 할 때 상수 버퍼가 필요하죠. 상수 버퍼를 커맨드 리스트 풀에서 그 컨스턴트 버퍼 풀에서 할당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락을 안 걸고 사용을 하려면
컨스턴트 버퍼 풀도 스레드 개수만큼, 최대 스레드 개수만큼. 그 다음에 디스크립터 풀, 이것도 렌더링을 할 때 필요한,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필요한 디스크립터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풀에서 할당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스레드 개수만큼. 커맨드 리스트 풀도 스레드 개수만큼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죠. 스레드 개수만큼. 커맨드 리스트 풀, 디스크립터 풀, 컨스턴트 버퍼 풀, 컨스턴트 버퍼 풀, 그죠? 이렇게 다 스레드 개수만큼 확장을 하면 코드가 깔끔하진 않아. 깔끔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멀티 스레드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바뀐 거라고는. 그 다음에 요거 두들 추가됐죠. 이제 스레드 풀을 생성하고 제거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뭐 눈이 좀 침침할 수도 있어.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쉽게 구현할 수 있고, 구현을 쉽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의 안정을 얻죠. 내가 멀티스레드 코드를 짜보니까 되네? 마음의 안정을 얻지. 마음의 안정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룰루랄라 하면서 코드를 이쁘게 만들 수 있죠. 돌아가지 않는데 그 코드를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그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짓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렌더러 코드를 볼게요. 렌더러 이제 구현 코드를 또 보면 앞에 거랑 비교를 해봅시다. 쭉 내려가서, 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초기화하는 코드가 있죠.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다는 거죠. 어쨌건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코어 개수를 얻어와요. 논리 코어 개수랑 물리 코어 개수를 얻어와서 저는 물리 코어 개수만큼의 스레드를 만들 건데, 뭐 이것도 일단은 지금 제가 뭐 이 PC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가 뭐 이게 20스레드거든요. 지금 16코어짜리고 하이퍼 스레드까지 하면 20스레드인데 그냥 디버깅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냥 8개로 제한을 걸었어요. 그래서 최대 8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스레드 풀을 초기화하는 게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멀티스레드 렌더링을 할 때 각각 스레드한테 별도로 할당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걔네들이 독립적으로 액세스해야 될 그 리소스 매니저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3가지가 있어요. 상수 버퍼 할당했을 수 있는 상수 버퍼 풀, 디스크립터 풀, 커맨드 리스트 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2차원별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루프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스레드 개수만큼 더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이 코드를 바꿔 짜긴 쉬워요. 참 싱글에서 멀티 스레드로 갈 때 코드를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건 참 좋죠. 그 다음에 렌더링 큐도 스레드 개수만큼. 그래서 여기 밑에 생성해 준 게 보이죠. 원래는 그냥 하나였죠. 렌더링 큐가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스레드 개수만큼 확장한 걸 볼 수 있어요. get command list count인데 요거는 그냥 디버깅용 함수예요. 현재 몇 개를 쓰고 있나 커맨드 리스트를. 근데 모든 멀티 스레드니까 각 스레드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다 합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get constant buffer pool, 렌더링 할 때 constant buffer pool을 얻어서 여기서부터 할당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레드 인덱스도 하나 더 주게 되어 있어요. 스레드 인덱스를 전달을 받아서 그 스레드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2차원별로 확장했다는 게 바로 이 의미인데, 요 두 번째 배열 인덱스에다가 얘를 넣어줘서 스레드별로 각각 다른 상수 버퍼 매니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쭉 내려가서 비긴 렌더는 똑같은데 여기서 제가 0을 준 거는 뭐냐면 비긴 렌더 자체는 이거는 멀티 스레드로 진입하는 코드가 아니에요. 메인 스레드가 호출해요. 그래서 이게 스레드가 뭐 4개라고 하면 0, 1, 2, 3 중에 어느 것으로 상관은 없어요. 이건 아무거나 하나 쓰면 돼요. 그래서 그냥 0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커맨드 리스트 풀이 지금 만약에 8스레드로 제한을 했다면 커맨드 리스트 풀이 8개 있을 거고 그 중에 무엇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얘는 메인 스레드가 없어서 할 거니까. 그래서 0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똑같고 렌더 메시 오브젝트를 이제 어디서 호출해요? 아까는 메인 스레드였지. 지금은 멀티 스레드, 워커 스레드 호출하겠죠. 그래서 잠깐만. 커런트 스레드 인덱스. 아니. 이거 제가 말을 실수했어요. 그 얘기 아니고, 제가 방금 말하는 거는 실수. 아니고요. 이것도 싱글 스레드로 호출합니다. 렌더 메시 오브젝트 자체는
이거는 바깥에서 불리는 함수예요. 컨텐츠 레이어로부터 호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메인 스레드가 호출하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MDW, CUR 스레드 인덱스, 커런트 스레드 인덱스는 뭐 하는 거냐? 라운드 로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쑤셔 넣잖아요. 이렇게 쑤셔 넣을 때 라운드 로빈으로 넣을 거예요. 지금 여기 라운드 로빈으로 넣고 있죠. 0, 1, 2, 3, 0, 1, 2, 3, 0, 1, 2, 3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현재 카운트를 높여서 그 만약에 뭐 지금 렌더링 큐가 4개, 스레드가 4개고 렌더링 큐가 4개가 있다면 번갈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라운드 로빈으로. 그래서 그 카운트 상수를 계속 증가시키게 되어 있고요. 증가시키다가 개수만큼 나머지를 구하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스레드가 8개다 그러면 0, 1, 2, 3, 4, 5, 6, 7 그럼 0, 1, 2, 3, 4, 5, 6, 7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분산해서 넣을 수 있도록 이 코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실수했고 요거는 싱글 스레드입니다. 싱글 스레드 코드예요. 아직 멀티 스레드 개입하지 않는 거고 각각의 스레드한테 작업을 할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라운드 로빈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렌더링 큐를 선택하는 거예요. 셀렉터지 셀렉터. 보통 흔히 전자공학에서 말하는 셀렉터지. 그리고 스프라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 있고 엔드렌더 이제 엔드렌더로 가볼게요. 엔드렌더 가면 자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0돼 있는 거는 그 나중에 프리젠트 할 때 쓸 커맨드 리스트가 하나 필요한데 이것도 메인 스레드가 쓸 거니까 그냥 이건 0번째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여기가 멀티 스레드 렌더링에 추가된 부분인데 그 싱글 스레드에서는 그냥 렌더링 큐에 대해서 프로세스 함수를 호출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직접 호출하지 않죠. 셋 이벤트 호출하죠. 셋 이벤트라는 함수로 이벤트 리스트를 뭔가 시그널 시켜요. 여기 보면 렌더 스레드 이벤트 타입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너머레이션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0번이죠 지금. 그러니까 0번, 1번, 3, 2번, 3번 이렇게 쭉 돼 있을 텐데 얘는 0번 이벤트를 세트하겠다는 거지. 이 스레드 디스크립터 리스트라는 거는 이 스레드 디스크립터라는 구도체를 만들어서 그 배열을 만들어 둔 건데 각 스레드마다 하나씩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그 현재 만들어진 스레드들에 대해서 쭈루루 다 지시를 하겠다는 거야. 너희들 큐에 너희들이 할당된 큐에 들어있는 메시지 오브젝트들을 싸그리 렌더링 하렴이라고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 위에 액티브 스레드 카운트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 스레드들이 작업을 완료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변수예요. 이거 좀 이따 코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8개한테 시킨다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를 8을 세팅해놔. 그리고 쭈루룩 시켜놓고 여기서 wait for single 오브젝트를 호출을 해요. 어떤 MH complete 이벤트라는 그 이벤트 핸들에 대해서 웨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워커 스레드들이 자신의 작업들을 모두 완료했다면 이게 시그널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코드만 봤을 때는. 그때까지 메인 스레드는 대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쭈루룩 가서 이것도 이제 리셋하는 것도 이제 멀티 스레드 개수만큼 렌더링 큐가 그 개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리셋할 때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스레드 개수만큼 리셋해 준다. 뭐 그 정도 차이. 그리고 클린업 할 때 그다음에 스레드 쪽을 볼게요. 이제 여기는 스레드 이제 코드 비교는 됐고 이쪽이 좀 보기 편하니까 자. 스레드 생성하는 부분을 보죠. 각 스레드들한테 뭔가 전달을 해줘야 돼요. 여기 지금 데이터가 있지. 이벤트 테이블이라는 거 있죠. 이 이벤트 테이블에 해당하는 뭔가 데이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각 워커 스레드한테 주어질 수 있는 메시지는 2가지가 있어. 프로세스와 디스트로이. 그리고 여기 밑에 3번째 이유는 얘네들 개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하면 렌더링 큐에 쌓여있는 메시지들을 몽땅 다 렌더링 해라 이거고 디스트로이는 알아서 죽으세요. 각 스레드들에 대해서 알아서 뒤지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2가지 정의를 해놨고요. 0번, 1번이죠. 그리고 걔네들한테 전달해줄 데이터 구조체예요. 그래서 이 렌더러 본체에 대한 포인터 그 다음에 스레드를 8개 만들면 각각의 스레드들은 0부터 7까지 번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너님 스레드는 몇 번이다 여기 담아서 알려주는 거고 그 나중에 스레드가 종료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레드 핸들도 다 같이 담아 놓습니다. 그 스레드를 하나 생성을 하면 모든 스레드마다 각 생성된 스레드마다 스레드 핸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그 스레드 핸들을 가지고 있다가 걔를 나중에 웨이트를 걸면 스레드가 종료될 때 무화하게 종료될 때 그 스레드 이벤트가 시그널 돼요.
그럼 웨이트 하고 있던 애가 웨이트가 풀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스레드를 종료시키고 메인 프로그램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체크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핸들 테이블 여기 핸들 테이블 있죠? 요게 이거예요. 여기 이벤트 테이블 0, 1, 2, 3 돼 있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들을 자, 여기서 걔네들을 스레드 개수만큼 생성을 해서 내용물을 채워주죠. 그래서 내가 이벤트 전달할 자, 여기서 아까 0번, 1번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녀석들에 대해서 이벤트 각각 생성을 해서 이 배열에 넣어주고 스레드 인덱스 넣어주고 여기서 비로소 스레드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해서 생성한 결과로 스레드 핸들이 리턴이 될 텐데 그거는 여기 이 스레드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그 구조체에 hthread 변수에다가 담아 놓을 거예요. 나중에 종료할 때 쓸 거거든. 뭐 그렇게 생성을 하게 돼 있고 종료할 때 코드 잠깐 보자면 요거예요. 요거. 스레드 종료할 때 어떻게 종료시켜요? 아까 일 시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프로세스와 디스트로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프를 돌면서 디스트로이 명령을 다 주는 거지. 이벤트를 시그널 시켜서. 그러면 그 와일문 들어가서 웨이트 포 멀티플 오브젝트로 대기하고 있던 스레드들이 짜르르 깨어나면서 보니까 2번 1번이네 0, 1 중에 1번이네 그럼 나 죽어야 되겠네. 그리고 엔드 스레드 하고 걔네들이 다 리턴 하면서 종료가 될 건데 그러고 나서 메인 스레드는 여기서 웨이트 포 싱글 오브젝트로 그 스레드 핸들을 웨이트하고 있는 거죠. 걔네들이 잘 죽으면 여기 시그널 될 거예요. 메인 스레드는 여기서 딱 걸려있다가 스레드 죽었네? 그럼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럼 이제 이 스레드 핸들 필요 없으니까 클로즈 시켜놓고 이제 걔네 그 스레드한테 전달했던 이벤트들도 여기서 다 클로즈하고 이렇게 쭉 다 깔끔하게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메인 스레드, 그러니까 워커 스레드로부터 호출된 함수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바이 스레드라고 붙여놨는데 여기 요거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스레드 함수 볼게요. 자, 이게 스레드 함수는 이게 다예요. 심플하죠. 얘네들이 워커 스레드가 됩니다. 그래서 전달을 뭘로 받냐? 여기 보이드 포인터 하나 받게 돼 있어요. 윈도우즈 API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터로 전달받은 게 아까 이 녀석이에요. 각 스레드들이 가져야 될 데이터들. 얘를 포인터 하나로 전달을 받아서 여기서 캐스팅에 쓰죠. 자기 스레드 인덱스, 그다음에 이 엔진 바디 포인터, 그다음에 얘가 웨이트를 하면서 디텍팅 해야 될 이벤트리 목록 포인터. 이게 그거예요. 그 아까 프로세스와 디스토리 등에 들어있는 배열의 이름, 그러니까 그 포인터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웨이트 포 멀티플 오브젝트라는 함수로 호출을 해. 몇 개 이벤트에 대해서 두 개죠. 대기를 하고 여기가 false로 되어 있는데 이거 true면 나한테 주어진 이벤트 개수가 모두 시그널 될 때 리턴. 이거 지금 false죠. false는 나한테 주어진 이벤트 개수가 모두 시그널 되지 않아도 그 중에 하나라도 시그널 되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false니까 지금 두 개 주어졌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시그널 되면 얘는 내려오겠죠. 내려와가 보면 프로세스면 엔진에서 그 렌더러 바디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프로세스 바이 스레드 함수를 호출하면 돼. 그리고 디스트로이면 너 죽으셈 해서 나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리턴하게 돼 있죠. 자, 이게 실제로 렌더링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 아까 셋 이벤트 했었는데 셋 이벤트를 부르게 되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 보면 자, 커맨드 리스트 풀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스레드 개수만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각의 스레드들에 대해서 지정을 했다고 했어요. 번호로. 그러니까 얘는 자기 스레드 인덱스 가지고 내가 사용해야 될 커맨드 리스트 풀을 고를 수 있지. 그죠? 골라와서 그놈 가지고 렌더링 큐에다가 프로세스 할 때 넣어주면 되고 커맨드 리스트 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 여기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 인터랙트 디크리먼트라는 게 있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라고 했던 게 이 액티브 스레드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깨워서 사용할 스레드 8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미리 숫자를 지정을 해놨잖아요. 액티브 스레드 카운트라는 거. 그러면 이 스레드가 이거는 그리고 여기 인터랙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토믹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세스,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을지라도 이 변수를 디크리먼트 할 때는 항상 하나의 프로세서만 그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자적인 접근인데 그 변수 값이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멀티코어 상황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안 하고 그냥 어셈블리 명령으로 읽거나 쓰면 데이터를 잘못 읽거나 잘못 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변수 하나를 원자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거예요. 뭐 그거 이거 내용물에 대한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 프로세스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얘는 자기 주어진 렌더링 큐에서 다 비운 거야. 다 렌더링 했고 익스큐트 한 거죠. 자기 할 일 다 끝냈죠. 끝냈으니까 메인 스레드가 알 수 있도록 요 H 컴플리트 이벤트라는 요 이벤트를 시그널 시켜주면 이 시점에서 메인 스레드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걔를 깨우려면 이거를 시그널 시켜야 돼. 근데 조건이 뭐 있어요? 모든 워커 스레드, 모든 렌더링 스레드가 작업을 다 완료해야만 해요. 그래야 메인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스레드가 완료해서 조건이 뭐야? 아까 8을 지정했으니까 8이 빵이 되면 돼요. 모든 스레드가 자기 작업을 완료할 때마다 하나씩 값을 빼거든. 그러니까 이러면 L 카운트가 0이 되는 순간 모든 스레드가 작업을 다 완료한 게 되죠. 그러면 set 이벤트. 이거는 원자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얘가 0이면 set 이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2개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항상 이걸 디텍트하는 건 한 스레드예요. 마지막 한 스레드.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브레이크를 좀 찍어서 보여드릴까요? 스레드 통신하는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뭐 다른 거는 별 내용이 없어서 잠깐만. 아니면 여기서 프로세스 함수에 조금 다른 게 있을까? 요것도 미리 다시 한번 볼게요. 예, 렌더링 큐에서 프로세스 하는데 아까는 이런 거 안 받았죠. 아까 먼저 번 샘플에서는 스레드 인덱스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죠. 왜냐? 그거는 이제 이 렌더링을 할 때 드로우 할 때마다 필요한 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드로잉 할 때 보면 디스크립터 풀이랑 컨스트럭터 버퍼 풀을 써야 돼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것조차도 멀티스레드 렌더링 할 때는 스레드마다 따로 쓴다고 그랬지. 그래서 자기가 이 각 스레드별로 렌더링을 할 때 0번 스레드는 0번 스레드에 할당된 디스크립터 풀과 컨스턴트 버프 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인덱스를 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디스크립터 풀 가져올 때 스레드 인덱스 지정해주게 돼 있죠. 컨스턴트 버프 가져올 때 인덱스 지정해주게 돼 있죠. 가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 인덱스 써서 약간 얘네들이 2차원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자기 거 찾아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각 드로잉 함수들마다 다 이렇게 스레드 인덱스를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렌더링 큐도 스레드 인덱스를 받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왜냐면 이 코드는 얘네들이 사용하는 리소스들을 전부 다 스레드별로 다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절대 충돌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락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워커 스레드랑 메인 스레드가 통신하는 부분만 한번 브레이크를 찍어서 보도록 합시다. 렌더 큐 아니야 렌더링. 그래서 엔드 렌더 할 때 아니 차라리 저기 보자. 비긴 렌더 이렇게 볼게요. 비긴 렌더 할 때 여기서 브레이크 하나 찍고 렌더 메시 오브젝트 할 때 여기서 브레이크 하나 찍고 엔드 렌더 할 때 하나 찍고 비긴 렌더 할 때 알겠지만 지금 메인 스레드죠. 여기 보시면 메인 스레드잖아요. 스레드 디버깅 할 때 보면 메인 스레드니까 8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렌더 탁의 상태 바꾸고 클리어하는 거는 메인 스레드가 할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지금 커맨드 리턴 할당 받아가지고 처리한 거고요. 바로 직접 실행했죠. 똑같아요. 이거는 앞에 그 싱글 스레드 렌더링 하는 거 똑같습니다. 랜덤 메시 오브젝트 들어왔는데 차이점은 여기 보면 MDW 요 스레드 인덱스라는 변수가 있어요. 처음에 0이에요. 근데 지금 멀티 스레드 렌더링이니까 각 스레드별로 렌더링 큐를 하나씩 할당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큐에다가 쑤셔놓은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값을 바로 증가시켜버려요. 근데 그 증가된 값이 스레드 개수를 넘기면 안 돼. 8개죠. 그러니까 0, 1, 2, 3, 4, 5, 7까지죠. 나머지를 구하면 절대 7을 넘기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구하면 그대로 1이지. 다음번 렌더링 할 때는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다음번에 또 들어와 볼까? 현재는 이제 값이 1이지. 그럼 얘는 1번 큐에다가 넣는 거야. 1번 스레드가 렌더링 할 거고요. 두 번째 또 들어왔어 이제. 그럼 값이 또 올라가 있죠. 2번이죠. 그러면 2번 렌더링 큐에다가 집어넣고 2번 스레드가 렌더링 하게 되겠죠.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왔어요. 마지막 렌더링 큐에다가 넣고 7번 렌더링 스레드가 렌더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 이렇게 나머지로 계속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쑤셔놓고 나면 엔드 렌더링 할 텐데, 역시 이것도 메인 스레드죠. 메인 스레드니까 여기서는 이제 렌더 타겟을 프리젠트 모드로 바꿔야 되고 그 정도 작업이 들어갈 텐데, 이제 역시 그것도 메인 스레드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커맨드 리스트 아무거나 하나 받으면 돼요. 그냥 0번에서 받아오고, 자 여기서 셋 이벤트를 해서 자고 있는 스레드를 깨워요. 자 근데 아까 렌더 어디 갔어? 렌더 스레드. 얘네들은 다 지금 웨이트 상태예요. 여기 브레이크 찍어보면 다 웨이트, 여기에서 웨이트 걸려 있어서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루프를 돌면서 셋 이벤트를 걸게 되면 셋 이벤트 쭈르륵 때렸죠. 그 다음 메인 스레드는 웨이트로 들어가요.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스레드 윈도우를 보면 메인 스레드 여기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제 웨이트 상태죠. 그리고 현재 활성화된 디버거가 가리키고 있는 스레드 요거예요. 지금 브레이크 찍혀 있는 게 워커 스레드죠. 깨어난 거야 이제. 자, 이벤트 인덱스가 뭐라고? 0번. 0번이 뭐죠? 얘죠. 프로세스 0번이죠. 한 녀석이 깨난 거예요 지금 이거. 깨나가지고 뭐 해야 돼? 렌더링 하랜다. 내 스레드 인덱스는 0번이고 0번 큐에 있는 녀석들을 긁어다가 렌더링을 할 거라 이거죠. 커맨드 리스트 풀도 스레드별로 다 따로 줬는데 내가 0번 스레드니까 얘는 0번 큐 0번 커맨드 리스트 풀 0번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렌더링 할 거고, 그 커맨드 리스트 풀 가지고 렌더링 할 거고, 드로우 함수 안에 들어가서는 필요한 컨스턴트 버퍼 풀이나 디스크리터 풀 같은 것도 다 8개 중에 0번을 쓰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레드 인덱스 0번을 같이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쫙 다 돌고 나서 똑같아요. 앞에 코드랑 똑같은데 익스큐트 하고 나면 여기서 익스큐트까지 마지막에 다 하겠죠. 끝나고 내 할 일 다 했지. 그러니까 지금 액티브 스레드 카운트가 벌써 딴 스레드들이 많이 끝냈네. 지금 이 숫자가 2가 돼 있죠. 아까 8이었을 텐데 다른 놈들이 끝나가지고 얘까지 이렇게 하면 1이 됐죠. 이제 어느 놈 하나는 8개 중에 한 놈은 일로 들어올 거예요. 이제 여기서 0이 된 거죠. 이건 또 딴 스레드지. 여기 있는 녀석이네. 얘가 마지막까지 작업을 처리하고 나서 이제 문 닫고 나온 거지. 그래서 이 변수를 0으로 만들었고, 여기서 셋 이벤트를 하면, 이제 셋 이벤트를 하면, 자 메인 스레드가 깨어났어요. 걸려있던 놈이 다 끝났어. 이제 렌더링 작업은 기본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렌더 타겟을 프리젠트 모드로 바꿔요. 여기서 이제 워커 스레드 빠지고, 그리고 앞에 프레임 뭐 현재 지금 얼마냐? 지금 아니야 이건 렌더링 큐는 이제 다 비웠으니까 리셋 시켜서 카운트 빵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지금 디버그를 제가 그때 프레임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디버그 빌드지만 그래도 1700 프레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멀티스 렌더링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쉽게 구현한 거예요. 멀티스레딩을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저는 이 방법을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사실은 저도 약간 여기서 좀 변형이 많이 가해진, 제 엔진에서는 좀 더 많이 변형이 가해져 있는데, 싱글 스레드로 작업을 하다가 멀티 스레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분명 우아한 코드를 짜려고 시도를 하겠지만 일단은 돌아가게 만들어야 할 텐데,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 락을 걸 수도 있고 뭐 좀 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일단 빨라지죠. 눈에 띄게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디스리드 12의 시스템 프로그래밍적인 측면은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런 나머지는 렌더링 기법 같은 거는 11이나 12나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보셔 아시겠지만 12는 참 어려워요. 12를 잘 쓰려면, 아니 잘 못 써도 기본적으로 뭘 하나 렌더링을 하려면 얘는 비동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비동기로 돌아가는 애를 잘 부여잡고, 그러니까 폭주하지 않도록 잘 컨트롤해서 짜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다가 멀티스레드까지 끼얹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멀티스레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끼얹어 놨으면 기본적인 시스템은 구축이 된 거죠. 이제부터는 이제 그 11에서 해봤던 그래픽 기법들을 옮겨 넣으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사실 좀 더 많은 이슈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멀티스레드 렌더링까지 해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좀 남았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남았어요. 버추얼 인터페이스, 게임 엔진 프레임워크에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제가 좋아하지 않는 아키텍처 얘기거든요. 아키텍처 얘기인데 이제 지금껏 이 사람 코드에 보이드 포인터가 매우 마음에 안 들어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버추얼 요 두 개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D3D 12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녀석을 이제 조금 더 우아하게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